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7차 시예요. 아이고, 연속으로 3개의 차시를 좀 찍으려고 하니까 좀 힘들긴 하네. 하지만 지금 빨리 부지런하게 해야지 나중에 좀 쉬는 시간도 확보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27차 시부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와는 상관없이 이제 기말 시험의 영역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번 시험이랑 관계없으니까 영상 그냥 틀어놓고 다른 거 공부한다든가 멍 때린다든가 다른 어떤 행동을 하려는 학생들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정직하지 못한 일탈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좀 정직하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지만 믿습니다. 알겠지? 자, 일탈 이론에 대한 얘기 관련해서 여러분들 학습지 여기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들 있지? 오늘 이 일탈 이론과 관련해서는 앞 시간에는 간략한 배경적인 설명을 하고 어떤 이론 하나를 설명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28차 시 두 번째 시간에서는 본격적으로 일탈 이론에 대한 아노미 이론,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다음에 세 번째 차시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차시에서 하지 못했던 내용들이나 혹은 더 첨가해서 할 말들이 있으면은 첨언토록 하겠고, 그리고 문제를 선생님이 제시해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 왜 죄를 지을까요? 자, 또 모든 학문이라는 게 그래. 사실은 철학적인 그런 본질적인 궁극적인 질문들로 시작을 하기 마련이거든. 인간은 왜 잘못을 범할까?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다가도 사람이 어떤 실수로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우리 법률용어로 이거를 과실이다 아니면 고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인간은 그렇게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고, 과거의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다른 생각을 했듯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악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는 성선설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치? 아니면 반대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은 백지와도 같아서 하얀 도화지와도 같아서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선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동양에는 맹자라는 사람이 있어.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개울가에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측은지심, 불쌍해서라도 그 아이를 지켜줘야 된다는 본성, 깊숙한 곳에 본성, 성선설이 있지 않은가? 맹자라는 사람도 있고, 서양의 같은 경우에는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우리 동양의 순자라는 사람이 있고, 서양에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동양에는 고자라는 그 사상가가 있고, 서양에는 존 로크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거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일탈 이론이랑은 약간 괴리감이 있습니다. 약간 괴리감이 있고,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는 정치학의 영역이랑 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평상시에 아니면 언젠가는 이러한 고민들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중에 어떤 회사를 간다든가 대학을 간다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면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물어볼 수 있음직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를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한번 여러분들 좀 고민들을 해보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일탈 이론과 관련해서 학습 목표, 일탈 이론에 대한 그냥 선생님의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의도하에서 던져지는 질문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일탈 이론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프린트물 같이 보면서 좀 간략하게 상기시켜 보도록 할 거고, 다음에 과제는 먼저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제는 일탈이라는 게 과연 왜 일어나는지, 즉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왜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지, 그치? 그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결과의 형태, 즉 가설의 형태, 잠정적인 결론의 형태로 여러분들 자유롭게 과제 제출방에다가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그냥 개인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인물을 같이 볼게요. 자, 일탈 행동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기 적어봅시다. 자, 사회적인 규범, 소셜, 요거로부터 벗어난 각종 행위, 요거를 일탈이라고 합니다. 일탈에 대한 간략한 정의예요. 우리 사회에는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를 암묵적,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의 대표적인 예들, 도덕이라는 게 있고 관습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치? 이러한 것들, 도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관습, 이러한 것들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탈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의미는 그 정도로 됐고, 자, 특징을 봅시다. 특징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자. 이게 뭐냐면은 요 일탈이라는 거 결국에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거기에 적어보세요. 같은 행동일지라도 시대, 장소, 상황 등에 따라 일탈 행동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 상이하다, 즉 일탈의 상대성이라고 적어봅시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 옛날에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간주되던 어떤 양상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똑같은 행위가 일탈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 반대로 오늘날에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간주되는 것들이 과거에는 혹은 미래에는 일탈이라는 점, 아니면 일탈일 수도 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내용이 어렵나? 즉 일탈 행위라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고 시대와 장소, 어떤 배경이나 환경, 맥락 등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즉 우리나라에서 일탈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혹은 옛날에는 일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할게요. 이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봤을 때는 좀 공손하게 인사를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잘 봐봐. 선생님이 어떤 할아버지한테 딱딱딱 가가지고 반갑다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딱 껴안는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우리 생각에 정상적인 행위야,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일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탈이라고 볼 수 있지. 하지만 미국이라는 데서는 어떻게 됐을까? 나이 같은 사람한테도 거의 악수하면서 이렇게 포옹할 수도 있어요. 좀 그런 거,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이게 바로 일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쉽게 이해되죠? 자, 그리고 3번 봅시다. 일탈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탈은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일탈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탈이 좋게도 발생할 수 있고 나쁘게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썸너가 얘기했던 사회 집단 중에서 소속감이 있으면 내 집단, 그리고 소속감이 없으면 외 집단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런데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비교할 때 외 집단이 있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외 집단을 통해서 내 집단이 결속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들. 하여튼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일탈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치? 과거에는 좋았던 게 지금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탈 행동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좋은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점 좀 체크를 할게요. 이 얘기는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옛날에 그 공자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지. 논어를 쓴 공자, 유교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는 공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반드시 두 명은 나의 스승이 될지어니, 한 사람의 어떤 바른 어떤 태도라든가 행위를 보고 나는 그 사람을 선생으로 여길 것이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아주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의 행위를 보고 나서라도 나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볼 수 있으니 그 스승을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일탈이라는 것도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도 있다는 점. 그래서 좋은 측면 한번 봐볼까? 자, 일탈 행동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밑에 볼까?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일탈이라는 거는 첫 번째, 집단의 결속과 주범적인 질서를 강화하는 경계의 유지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이 친구랑 되게 친해. 엄청나게 친한 친구야. 다시, 이 친구랑 엄청나게 친한 친구야. 서로 악수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툭툭 칠 수도 있어. 하지만 몽둥이로 확 때리면 안 돼. 그치? 이 두 사람 간에는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이 둘의 친구 관계는 깨지기 십상이지. 그래서 일탈이라는 거, 우리가 저게 일탈이라고 봤을 때 이 일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되는 그 선이 무엇인지, 그 경계가 유지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유지라고 적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일탈 행동이 처벌되는 것을 일반인에게 확인시킴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거 좀 잔인한 말이지.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 그럼 그 사람을 본보기로, 우리 이걸 효시라고도 하는데, 본보기로 뭐 곤장을 막 때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참수형을 한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본보기로 뭔가를 하면은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 야, 저 그 일탈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나 조심해야지. 라고 각성을 시키는 그런 간접적인 어떤 교화적인 수단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자,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탈 행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표출을 시켜버리는 거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킨다고. 그럼으로써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제공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합의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랄게요. 요번에 예를 들어서 N번방 사건과 같은 정말 비인간적이고 정말 못된 이러한 범죄 행위를 봤을 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 그런 거를 통해서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을 하자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미성년자들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뭐 촉법 소년이다, 뭐 불법 소년이다, 위법 소년이다라고 해가지고 책임성이 조각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형사 처벌 그 나이를 좀 낮추자는 얘기도 있고 그런 이런저런 사건, 사고, 일탈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 이 합의를 영어로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거는 유명한 영화다니까 한번 그냥 적어보도록 하고 자, 이 정도로 해서 일탈의 간략한 정의 그리고 특징 그리고 일탈의 상대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일탈이 좋은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일탈 이론에 대한 맛배기를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자, 일탈에 관한 제1원이라고 봅시다. 자, 우리 사회문화에서는 이 사회문화 교과에서는 여러 가지 뜨끈뜨끈한 혹은 뭐 옛날 일이라도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거리들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교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문제, 뭐 빈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청년들 실업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갑질을 한다라는 어떤 계급, 계층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한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질병, 가난, 복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표면화시켜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탈도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랑 오늘날이 바라보는 이 시각이 좀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들도 있지.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일탈이라는 것도 아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옛날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저 사람이 못나가지고 저런 죄를 짓지 쯧쯧쯧 하면서 개인 탓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못나가지고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하니까 가난한 거지 뭐 일탈을 저지르는 거지 이렇게 봤다면 오늘날에는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 저 사람만의 탓이 아니구나 우리 사회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회 구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뭐 개인, 지금은 사회 전체라고 이분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텐던시,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일탈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개인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시적인 원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거에 대해서만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어떤 탓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에 관한 제1론 보면은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생물학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 그래서 그렇게 적어봅시다. 하얀색으로 했어. 자, 개인적인 요인. 요거 미시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지. 거기서 그것과 자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 구조 등 사회적 요인 이렇게 적어보죠. 사회적인 요인. 이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미시를 영어로 마이크로라고 하고 거시를 영어로 참고로 매크로라고 합니다. 우리 멀리 있는 거를 보는 거를 뭐라고 해? 보다를 스코프라고 하죠. 멀리 있는 걸 보는 거를 텔레스코프라고 하지. 그치? 망원경. 좀 가까이 있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미경. 그치? 선생님이 여기서 뿅 하고 사라졌다가 여기서 뿅 하고 나타나는 거는 순간이동이라고 해야 되나? 텔레포트 막 이런 것들. 자, 옛날에는 개인적인 요인들을 많이 탓을 했으면 요새는 좀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 이거 나중에 우리 사회 복지제도
사회 보장 제도와 관련해서 좀 진부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됐지? 자, 여러분들 각각 다를 거예요. 개인적인 요인이 크다, 사회 전체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자, 옛날에 초창기의 사람들은 혹시 이 중에서 경찰 공무원 희망하거나 되고 싶은 사람들 몇 명 있지?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은 수사학이라든가 형사 절차법이라든가 요런 형법이라든가 요런 거를 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거기에 초창기에 나왔던 이론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요렇게 생긴 사람들을 범인으로 특정해가지고 쟤는 강간범이야, 쟤는 살인범이야, 쟤는 사기범이야 라고 유형화를 했습니다. 즉 생물학적인 원인, 옛날에는 미시적인 원인 중에서도 생물학적인 요인, 뭐 생긴 거 가지고 범죄를 했다 안 했다, 일탈을 했다 안 했다 따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물학적 범죄자 이론에서 롬보르조라고 있는데, 자, 범죄인의 두개골 체격에 대한 인류학적인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신체적인 특징 요거를 원인으로 하고, 두개골이 어떻게 뭐 이렇게 크다든가 어깨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인 특징을 원인으로 해서 일탈이라는 범죄라는 결과가 이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세상에서는 좀 말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학문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범죄학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온 학문이 바로 요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롬보르조의 이론이 있고, 다음에 근데 이거 무시는 못하지.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도 없잖아 있는데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우리 쓸데없이 정말 선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나 혼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너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나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 좀 나쁜 그런 상황도 있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더 심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즘은 좀 그런 게 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나 모르겠네. 자, 다음에 정신분석학적 범죄자 이론이라고 되어 있네. 옆에 SFREU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사람. 예전에 양적 연구, 질적 연구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한 적 있지? 꿈의 해석, 정신분석학의 체계적인 이 정립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야. 자, 일탈 행위는 거기 적어봅시다. 슈퍼에고, 초자아. 자, 일탈행위는 초자아나, 슈퍼에고가 초자아는 그냥 에고는 뭐겠어? 그냥 자아지. 그래서 자아가 초자아나 자아가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해서 그것들이 이드라고 하는 말 있지? 거기 적어봅시다. 원초적 자아의 쾌락추구 성향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좀 어려운 말들이지. 이 얘기도 하려면은 그냥 할게. 저거는 뭐냐면 인간이 정신적으로 어떤 아주 아기 때부터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등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그게 어떤 잠재의식 속에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일탈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인간이 태어나면서 뭐 구강기, 그리고 학문기, 생식기, 그리고 잠재기 막 이렇게 이 순서를 거듭하면서 생물학적으로 그 생물학적인 그 과정 안에서 또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이 발생해가지고 이 심리적으로 만족이 안 되고 이게 불만족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잠재의식적으로 폭발이 된다. 그래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개인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요 정도에서만 좀 넘어갈게. 또 전문적인 분야니까. 자,
자, 됐죠? 그러면 이 정도로만 좀 적으면 되고, 이제 아노미 이론이랑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머튼의 아노미 이론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머튼의 아노미 이론만 설명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25분 좀 지났네. 문화적인 목표, 제도화된 수단, 괴리가 있다, 동조형, 혁신형, 반역형, 의례형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포함해서 아노미 이론, 차별규제 이론, 낙인 이론 여기서부터가 아주 본격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배운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프린트 유인물 도입 부분에 좀 적은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중요한 이론들을 배우기 앞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봄직한 그런 배경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 여러분들 자유롭게 좀 이렇게 좀 적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론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수업 시간을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선생님의 선생님의 약속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계속해서 만나 보입시다. 자, 수고들 했어요. 빠이빠이.